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물류 비용 절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핵심 포인트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류 비용 절감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기업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목적은 바로 이윤의 창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제품을 팔아서 회사의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해서 물건을 팔았을 때 전체 매출에서 약 5% 내외가 기업의 순이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물류에서 비용을 절감해서 생기는 이 금액은 100%가 기업의 이익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물류 비용 절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물류의 목적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바로 물류 서비스의 향상과 물류 비용의 절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물류를 하는 이상 끊임없이 물류 서비스의 향상과 물류 비용의 절감을 할 수 있는 요소는 계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 물류의 목적인 물류 서비스의 향상과 물류 비용의 절감을 한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비용 절감의 효과는 바로 여러분 기업의 퍼센트가 이익으로 나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물류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물류 비용의 절감은 무엇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류센터에서 비용을 절감해야 된다 이랬을 때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인건비의 단가를 내린다든지 우리가 또 구매하는 자재, 소모품비 이런 것들의 단가를 내려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갑과 을의 관계에서 봤을 때 갑은 비용을 내려서 좋겠지만 또 반대에 있는 을은 이익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봤을 때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물류센터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물류 비용의 절감은 무엇이냐? 인당 작업 생산성의 향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한 사람의 작업자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물류센터에서 시스템에 대한 투자, 도구, 또 우리가 각종 아이디어 이런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 100이라는 처리 능력이 있다면 이것을 200, 300으로 끌어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당 작업 생산성의 향상이 되겠습니다. 쉽게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에 가격표를 보고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어떤 곳을 가더라도 제품에 있는 바코드를 스캐너에 딱딱 읽히면 바로바로 가격이 계산이 끝납니다.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아마 3배에서 4배 정도는 향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당 작업 생산성의 향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인당 작업 생산성의 향상을 바로 물류센터에서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물류에서 이러한 물류 비용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될 것이냐? 그것은 바로 물류센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물류의 5대 기능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류의 5대 기능은 운송, 보관, 하역, 그리고 포장, 정보 처리. 이 5대 기능이 바로 물류의 전체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운송을 통한 물류 비용의 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에서부터 대리점까지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운송기사가 예를 들어서 10곳 정도를 하루에 방문을 할 수 있다 이랬을 때에 물류 시스템 중에 배송 최적화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하루에 10곳 정도를 방문할 수 있는 이런 기사가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배송 루트를 최적화 시켰을 때 15곳 정도를 방문할 수 있다. 이래 됐을 때는 처리 능력이 향상되겠죠. 작업 생산성이 한 30% 정도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센터라는 것은 이 제품을 보관을 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건을 효율적으로 보관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바로 이제 물류센터에서 해야 될 이제 보관의 역할인데, 물류센터에서 꼭 기억해야 될 말은 공간이 돈이다. 돈만 돈이 아닙니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렉을 설치하게 됩니다. 렉에는 팔레트렉, 모빌렉, 슬라이딩 렉, 선반 렉 이런 다양한 렉들이 있습니다. 이 렉을 제품의 특성에 맞게 도입함으로 인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또 재고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비용을 많이 절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역은 물류센터에서 사람이 힘으로 하는 일인데
입하, 출하, 피킹, 분류, 이동 이런 것들이 이제 하역 업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입하와 출하에 있어서 검수 작업을 보통 일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기존에 검수 리스트를 가지고 수작업으로 체크를 했다면 검수 자동화 시스템 무선 핸디 터미널로 바코드로 찍어서 검수를 함으로 인해서 약 3배에서 4배 정도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인당 검수 처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물류 비리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포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제품을 여러 각도에서 포장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박스로 제품을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박스를 접고 테이프를 위, 아래 이렇게 테이프를 바르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많은 시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박스 자동 포장기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박스 포장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도입함으로 인해서 인당 처리 능력을 약 3배에서 4배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보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주문이 전화나 팩스나 인터넷으로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주문 데이터를 생성시킬 때 보통 오퍼레이터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입력을 하는 방식을 주로 지금도 많이 채택을 하는데 주문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전화나 팩스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바로 사람이 아닌 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이제 OMS 시스템이라고 오더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류센터에서 5가지의 기능에 있어서 물류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류센터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단가를 내려서 물류 비용을 절감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물류의 5대 기능인 이 각각의 부문에 따라서 우리 회사는 어느 부분에서 어느 기능에서 물류 비용을 절감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자체적으로 되었던 아니면 전문 컨설턴트가 되었던 진단을 통해서 물류 비용의 절감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물류 비용의 절감은 바로 물류의 목적입니다. 비용의 절감과 물류 서비스의 향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업에서 물류를 하고 있는 이상 끊임없이 그 목적은 달성이 되어야 됩니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해 나가야 되지만 물류는 쉽게 말하면 수면 아래에 있는 빙산과 같습니다. 기업의 목적을 달성해 나감에 있어서 물류는 여러분 기업의 큰 거대한 인프라와 같습니다. 이 물류의 목적을 잘 달성해서 기업의 끊임없는 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